드디어 우리가 개봉을 해요, 여러분. 개봉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개봉 전 첫 공식 행사인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여러분 안녕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딱 보기에도 카메라가 다 어느 쪽을 향했는지 알겠는데 네, 인사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인사할 땐 저는 아무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수 씨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 영화 첫 번째 공연, 이 영화 상영을 이제 보신 관객 여러분들이라서 더더욱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영화 나를 죽여줘의 민석 역할을 맡은 장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기라 배우님 소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봉 소감.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던 영화여서 진짜 개봉하는 게 좀 꿈만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같이 영화를 한 4분의 3 정도 봤는데요. 너무 많이 웃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왜 날 보고 웃어요? 일단 넘어갈 뻔했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국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나를 죽여줘에서 하영 연기한 김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이셨죠? 네,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힘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양희준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철 역할 했던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잠깐 이렇게 영화 방금 봤는데요. 파격적인 그 노출신이 있었어가지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나를 죽여줘의 감독님, 최익환 감독님. 네, 여기는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들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원작을 좋아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원래 갖고 있던 킬미나우라는 연극이 여러분들하고 저희를 좀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캐릭터에 어떤 것을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는지 한번 궁금한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5, 4, 2, 3. 이 세상 아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온 뭔가 순백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서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도 최대한 이렇게 천진난만하면서도 장난기도 있지만 순수함이 조금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철이가 참 거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뭐라 그러지? 남을 위하는 마음도 더 있고 굉장히 순결?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국희 배우님 하영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이 하영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 이게 어디였을까? 포인트를 줬던 부분 또 이 하영이란 캐릭터가 관객분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왔으면 좋을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 감독님이 첫째는 생활감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둘째는 오빠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후반부까지 관통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감 때문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이제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에게
매 순간 금이야 오기야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었어서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충분히 다 잡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영이 가장 여러분 하영이 굉장히 제일 안쓰럽지 않나요, 좀? 그죠? 굉장히 본인도 힘든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울었군요. 네, 항상. 그리고 역으로 네.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감독님이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길 원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일화 씨, 우리 이일화 배우님은 처음에 그 연극 킬비나우를 최익환 감독님이랑 같이 또 보셨어요. 네. 보시면서 또 최익환 감독님이 그래서 거의 수원 역할을 이일화 씨를 염두에서 두고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일화 씨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로빈이었죠. 그 역할을 이제 수원으로 연기하면서 영화에 참여했을 때, 연극을 봤을 때와 또 영화에 참여했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연극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연극에 집중을 못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감독님이 정말 각색을 해서 아들과 엄마의 얘기를 좀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다른 작품이 되는 거잖아. 배우로서 그런 정도의 욕심이 생겼다. 너무 많이 생기네요. 너무 엄마는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욕망이 가득 찬 배우를 보고 계십니까? 네. 영화 찍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서도 그런데 우리 하영이만 빼고 그 안에는 정말 상처가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멀쩡해 보였지만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당당하게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그런 수원을 보면서 많이 좀 짠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 삶에, 제 인생에 어떻게 저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캐릭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캐스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줘서 고맙죠. 뭐 최감독 뭐 별로. 아니, 농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장현성 씨. 아이고, 뭐 요즘에 아주 정말 이 BTS급의 스케줄로 너무나도 바빠서 사실은 오늘도 지금 꼬꼬무 녹화하고 바로 지금 달려왔거든요. 돈독이 올랐죠. 돈독이 올랐어요. 지금 또 이제 연극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현성 씨가 이게 아마 세계 최초겠죠? 킬미나우를 연극으로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나를 죽여줘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참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 공연 뭐 아마 보신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연극 공연을 위해서 쓰여진 대본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그렇고 이 배우들이나 관객들의 상상력도 무대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대본이죠. 그래서 훨씬 그 무대에서 상연이 됐을 때 더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좋아서 공연을 먼저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최익환 감독님께서 이걸 영화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뭐랄까 강력한 어떤 그 신호가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본을 처음 보긴 전이었는데 이 영상 언어로 그려지기 쉬운 그림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우리 전혁영 PD 그리고 김진수 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 만나고 대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익환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뭐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섬세함 같은 것들이 조금 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다면 조금 믿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봤고, 그리고 뭐 저도 오늘 아까 중간에 조금 봤고 이 전에 이제 작업실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영상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더러 보면 굉장히 고전 셰익스피어나 뭐 브레이트나 이런 작품들을 무대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했던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서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선례가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장애 얘기를 다루고자 만든 거는 아니고요. 저는 아픈 사람들 얘기를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관계가 아팠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아마 여기서 오늘 아까 그 우리 장현성 씨가 물어봤던 그 연극하고 영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뭐 이름도 바뀌고 한국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대에서는 우리 그 장애 연기를 할 때가 보면은 어느 정도 허용폭들이 좀 있어요. 무대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우리 그 누구지 그 아들 현재 역할. 현재 역할 맡았던 친구는 자기 몸을 어떻게 어디가 경직됐는가부터 전부 다 생각을 했었어야 됐고, 그거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얼만큼인지를 되게 정확하게 따졌어야 됐어요. 왜냐면 영화는 허용치가 굉장히 작아요. 아니면 사실적이지 않으면 바로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연극의 허용폭보다는 영화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적이지 않으면 관객한테 감동이나 감정을 이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생기는 문제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저항감이 좀 덜 하셨다면 저희끼리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연구해서 아마 그 지점까지 좀 다다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킬미나우에서는 춤추는 강 서문을 지희선 작가님께 쓰셨는데 영화에서는 봄으로 흐르는 강은 감독님이 쓰신 건가요? 누가 쓰셨고 어느 분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쓰신 건지 궁금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 제가 썼는데요. 그 지금 원래 원작에는 없는 글이에요. 그런데 원래 제가 춘천으로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작에서 아버지가 썼던 글이 갑자기 생각이 있는데 River runs rapid라고 그 강은 빠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원작이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할 만한 데를 생각을 해보다가 대도시나 서울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시골로 가자면은 실은 이런 문화적 혜택이나 아니면은 장애인들의 혜택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서울에 가깝지만 누구나 무시되고 정확하게 거기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도시를 생각하다가 춘천을 생각을 하게 됐고, 춘천에 가서 살 집들을 막 처음부터 찾았어요. 찾아다니면서 어디 살까? 어떤 데를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닐까를 생각을 하다가 춘천이라는 글자가 일종의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춘천이라는 도시 제가 슬프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굉장히 화려한 것들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늘 그래서 춘천을 생각을 하다가 봄으로 흐르는 강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그 딱 한 문장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다. 이거는 원작에 있는 얘기였는데 모든 아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잃었던 사랑들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아이, 그래서 사랑을 다시 복원시켰던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 문장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왜 이걸 읽죠? 제가 왜? 이거 아빠의 느낌으로, 아빠의 감정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 제가 그 공연 때는 이걸 했었습니다.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요. 봄으로 흐르는 강, 장민석. 흔하고 흔해서 그 의미가 흐려지는 말이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사랑해. 들리지 않던 그 말이 내 안에 머무르려 한다. 내 아이가 곧 태어난다. 아이였던 나는 다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흔해 빠진 사랑해 라는 말을 건져 올린다.
아이가 사랑을 구원한 것이다.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희준 배우님 첫 영화 도전이었는데 기철은 양희준 배우에게 어떤 인물이었나요?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철이라는 인물이 뜻깊었고요. 네, 뜻깊었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나 이 장면 정말 좀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하는 장면 꼽자면은 잘한 것 같은 음. 장면이요. 두 개 합시다. 잘한 장면 같은 것과 좀 아쉬웠던 장면. 잘한 장면은 제가 비흡연자인데 담배를 몰랐어, 나도. 안 피웠었나? 담배 잘핀 것 같습니다. 와, 저도 몰랐어요 이거. 아, 뭐 안 피웠었구나, 맞아. 네, 담배 네. 그때 많이 폈거든요. 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요? 좀 아쉬웠던 장면은 네. 그 2년 전에 제 그 몸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잘 가꿔서 다음에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극이랑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실은 기철이란 캐릭터예요. 기철이를 소개하는 방식부터가 조금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춘천 시내에서 막 같이 뛰어내려오면서 하는데 엄청 장난치고 뭐 애들 가서 여자한테도 찝쩍거리고 막.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했던 거는 이 사람이 원래 캐스팅했을 때 처음 느꼈던 그 뭐라 그럴까 하나도 안 다듬어진 것 같은 느낌들이 그대로 영화에 왔으면 하고 되게 바랬었어요. 뭔가 아닌데 균형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 선수로 따지면 막 넘어질 것 같은데 그냥 절대 안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불안하고 뭔가 약간 누구나 정의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캐릭터성들이 조금 그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너무 잘 어울렸던 사람이어서 초반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장애인들하고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보세요. 근데 저 사람 싫다고 그러면서 저 아저씨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다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캐릭터로 보시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 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매력들이 기철을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또 축구공님이 각 배우님들마다 영화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쿠키 배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왜 질문을 그렇게 싫어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니, 우리 저 10시 10분에 끝내. 아니요, 찍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저희 촬영했을 때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좋아. 영화를 준비하면서 뭐 있었던 에피소드를 또 얘기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영화 찍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춘천에서 오랫동안 찍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있었을 때 인상 깊었던 사건 제가 하영이는 버스 운전 기사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보신 영화에는 많이 삭제가 되었지만 사실 버스 운전하는 씬이 꽤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제가 운전면허가 없을 때여가지고 대역분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장면에서 현재를 연기한 제 조카 승균 배우가 그걸 이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버스 옆에서 달리고 맞아요. 상상하세요. 버스 옆에서 달리고 대역분이 운전하시고 내리는 동작부터는 제가 연결해서 되게 심각하게 들어가는 그걸 연기했었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남았고 되게 우스워요. 영화 보시고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DM 주세요. 제가 그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아주 즐거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유라 씨는 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 마이크 좀 대고.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어요. 이럴 거면 지부하지 말자. 네. 요거 감독님한테 한번 해주고. 연극에서는 현재가 마지막에 책을 들고 아빠 옆을 지키는데 영화에서는 태블릿을 보는데 바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것도 아마 영화하고 연극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쓸 수 있는 근육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책을 넘긴다는 행위는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를 세팅을 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동작이었고 그거를 그렇게 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극에서는 연극이기 때문에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설정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책을 읽는 장애인분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시는 것이 태블릿으로 보시는 그런 장면들이어서 저희는 좀 그 장면을 좀 그렇게 바꿨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또 저희가 영화 제목이 마이선으로 됐다가 지금 이제 개봉 때는 나를 죽여줘로 됐는데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맨 마지막에 저희 마이선에서 나를 죽여줘로 바꾼 거는 우리 트리플의 강기명 대표님의 제안이셨고요. 강기명 대표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객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영화 되게 작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진짜 엄청나게 막 마케팅을 하면서 하면은 어떤 제목도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되게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씬 안에서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었고 그랬을 때 그냥 킬미 나우를 우리 보셨던 분들의 응원들에 힘입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제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같이 저희 대표님들이 다들 동의하셔서 그 다음에 나를 죽여줘로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회차가 마지막 관객이 되느냐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관객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죠, 항상. 각별히 제가 오늘 어떤 자리라고 이제 아까 듣고 왔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영화 첫 상영에 호감을 보이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영화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자본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수백억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런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것들은 그래도 그 중에 나를 굉장히 감동시켰던 어떤 소설, 어떤 책이나 연극이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험을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으면 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극장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스크린을 많은 배급사에서 잡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영화가 많은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혹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대신 이 영화가 조금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런 영화의 방식도 굉장히 괜찮구나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꼭 이런 경험을 좀 좋은 음식 누구 친구한테 추천해주는 기분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나를 죽여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기대만큼 풍성한 따뜻한 많이 채워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손에 꼽을 만큼 이 영화 찍으면서 춘천 가는 길이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촬영장 되게 신나게 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양민기 배우님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해요. 네, 최익환 감독님. 뭐 큰 투자사에서 원래 킬미나우 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다가 몇 가지 조건만 있으면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자해 장면을 없애줄 것. 두 번째는 뇌병변을 그냥 다리 아픈 정도로 하면 안 되냐. 왜냐면 불편하다. 일반 사람들 안 본다. 불편한 얘기 싫어한다. 우리는 거기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그들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그러니까 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근데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킬미나우를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 그 좋아하셨던 분들을 처음 자리에서 만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김진수 배우한테 우리 제작자님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때 그걸 안 했어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농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미가 있어 농담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래서 만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꼭 잘 좋은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가운데만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가운데 이쪽으로 이쪽부터. 또 어디? 자, 왼쪽. 앞쪽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쪽. 네, 앞쪽.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거 너무 어색하잖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거 한번 찍어봅시다. 서로 이야기 좀 해봐요. 네.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포토타임 하면 진짜 대부분 다 뻔한 사진만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왜 그런 거 있잖아. 포스터 뭐? 사진 같은 거. 아, 자세히. 그런 거 딱 하고 한번 바보같이 3초만 딱 줄게요. 이거 사진 찍으면 괜찮아요. 자, 찍, 둘, 셋. 네. 됐죠? 됐죠? 오케이, 오케이.